안녕하십니까. 한겨레신문 논설위원 김종구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대선 후보 초청 텔레비전 토론회입니다. 지난 4일 밤 중앙선관위 주관으로 열린 대선 후보 초청 텔레비전 토론에 대한 전반적인 반응은 매우 부정적인 것 같습니다. 자, 실망스럽다. 맥빠진 토론회다. 대선 유력 후보들에 대해 국민이 제대로 알 권리가 침해당했다는 의견이 지배적인 것 같습니다. 자, 각 후보 진영이나 언론들이 모두 이 대목에 대해서 결론이 일치합니다. 하지만 원인 진단이나 해법은 각기 다른 것 같습니다. 먼저 새누리당과 보수 언론은 이 모든 것이 이정희 통합진보당 후보 탓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목요일자 아침 신문 한 제목들을 보시죠. 판깨로 나온 지지율 0.2% 후보의 판 제대로 깔아준 TV 토론, 막말 대선 토론 개선 요구 빗발, 민망한 토론 그만 등 이정희 후보에 대한 공격 일변도입니다. 그러면 이런 진단은 과연 맞는 것일까요? 먼저 거친 표현의 문제부터 한번 살펴보시죠. 평생 권력형 비리, 작물로 월급 받고 지위 유지하면서 살아오신 분께서 말씀하시니까 솔직히 저는 잘 믿기진 않습니다. 충성혈서를 써서 일본군 장교가 된 닭깎기 마사오. 누군지 아실 겁니다. 한국 이름 박정희. 자, 여기서 유신 독재, 코스트레이디, 불통, 오만 등의 문제 제기는 사실 박근혜 후보의 과거사 인식 문제, 또 자질의 문제, 또 그동안 많이 지적되었던 문제들이기도 합니다. 과연 이렇게 문제를 삼아야 할 것인지 의문이 되는 내용입니다. 물론 이정희 후보가 박 후보를 떨어뜨리게 나왔다, 새누리당이 없어져야 한다, 이러한 표현들을 한 것은 그리 바람직하지 못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본질적으로 후보 토론이라는 것이 날선 공방이 오가기 마련이죠. 자, 여기서 신문 한 대목 읽어드릴게요. 말 자르기, 끼어들기, 피의자 대하듯 추궁하기, 화난 표정 짓기, 직접 말싸움하기, 거짓말장애로 몰아붙이기로 점철된 토론회. 다름 아닌 오바마 대 롬니 후보의 미국 대선 후보 2차 텔레비전 토론에 대한 품평입니다. 이처럼 본질적으로 후보 토론회라는 것은 날선 공방이 오가고 거친 표현이 오가기 마련입니다. 자, 문제는 오히려 거친 표현보다는 3자 토론이라는 방식 자체에 있다고 봅니다. 만약 이정희 후보가 거친 토론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고 해도 유력 대선 후보들을 비교 평가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이야기죠. 그런데 현행 공직선거법 82조 2항 규정을 보면은 5인 이상 국회의원 정당을 가진 후보, 직전 대선 총선에서 3% 이상 득표한 정당의 후보, 여론조사 평균 지지율 5% 이상 후보자는 대선 후보 초청 대상입니다. 자, 이 공직선거 규정이 옳냐 그러냐는 문제는 많은 논란의 여지가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바꿔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선거가 코앞에 닥친 상황에서 공직선거법을 규정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입니다. 또 일단 후보가 추천된 이상 형평성 차원에서 똑같이 3분의 1씩의 시간을 주는 것도 도리가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현실적인 방법은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첫째는 앞으로 남은 두 차례의 법정 토론회의 토론 방식을 좀 더 개선하는 것이죠. 이번처럼 질문 1분, 답변 1분 30초 이렇게 빠듯한 시간을 주면은 각 후보들이 묻고 답하기 바쁠 수밖에 없습니다. 또 어떤 후보가 동문서답식 답변을 하거나 또 자기 말만 해도 속수무책이죠. 따라서 질문, 재질문, 반박, 재반박 등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좀 더 깊이 있는 토론으로 유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토론 방식을 개선해도 3자 토론은 유력 대선 후보들을 비교 평가하기는 태생적인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현실적인 또 하나 방법은 중앙선관위가 주관하는 법정 토론과는 별개로 박근혜 후보와 문재인 후보가 양자 토론을 벌이는 길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렇게 박근혜 후보 쪽이 불만이 많으니까 과연 양자 토론을 수용할까요? 자, 여기서 박근혜 후보 최측근 실세라고 하는 이정현 새누리당 공보단장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죠. 이정희 후보가 계속 나오면 문재인 후보의 존재감이 없어져 우리는 나쁠 게 없다 라고 사실 내심을 털어놨습니다. 그래서 방송사가 주최하는 양자 토론에 대한 참가 의향에 대해서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잘라 말했죠. 자, 여기서
저희들은 새누리당이 겉 표정과는 달리 내심 이 3자 토론이 득이 된다고 평가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즉 이정희 후보의 거친 토론 방식이 중도 성향 유권자들의 반감을 초래하고 보수층의 결집에 효과적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새누리당 안팎에서는 2차, 3차 토론에서는 문재인, 이정희 후보를 한 묶음으로 묶어 공격하는 전략을 채택할 것이다 라고 하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양자 토론의 문제를 보면은 야권은 계속 하자고 하고 박근혜 후보는 도망가자는 입장이었습니다. 야권 후보 단일화 전에 박근혜, 문재인, 안철수 3자 후보 토론에 대한 새누리당의 입장입니다. 야권 후보 정리가 안 됐다. 우리는 한국 시리즈에 진출했는데 야권은 아직 페넌트레이스를 하고 있다. 야권의 가닥이 잡히면 무슨 토론이 당할 것이다. 이렇게 말했지만은 막상 야권 후보 단일화가 된 후에는 박 후보의 유세 일정에 빠져서 시간을 내기 어렵다고 한국 시리즈 등판을 거부했죠. 자, 그러면은 새누리당이 계속 양자 토론을 거부하는 이유는 뭘까요? 저는 대략 세 가지라고 봅니다. 첫째는 부자 몸조심이죠. 가만히 있어도 이기는데 굳이 위험을 감수할 이유가 없다라는 생각이겠죠. 두 번째는 박 후보가 좀 토론에 약한 측면, 또 세 번째로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3자 토론이 오히려 유리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이유 때문에 양자 토론을 거부하는 것 같습니다. 자, 보수 언론도 마찬가지입니다. 3자 토론이 말이 되느냐, 문제제기만 해놓고서도 실질적인 해법은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선관위 주관 법정 토론의 방식을 고치는 것이 어렵다는 것을 보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별도의 양자 토론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결론은 양자 토론을 하지 말자는 이야기죠. 우리가 모모로 삼는 미국의 대선 후보 토론은 각 후보들이 상대방의 질문을 받아 적을 수 있는 질문지 한 장, 메모지 한 장 달랑 들고 진검승부를 벌입니다. 언제까지 미국의 이런 대선 후보 토론을 부러워하기만 해야 합니까? 양자 토론은 후보자의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책임이자 의무입니다. 그리고 유권자들은 그런 서비스를 누릴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